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중화권 증시 걱정을 했는데요. 홍콩이나 중국이나 보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후덜덜하게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이제 어떻게 될지가 좀 불안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 올랐고요. 유가도 과하다. 최근에 상승이 떨어졌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장기전으로 가긴 가겠죠. 그러나 물밑에 협상들이 이어지는 걸 보면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의 FOMC가 끝나는데 대략 예측범위 아니겠습니까? 상승을 어제 미국 증시 올랐고요. 우리 오르고 강한 좀 반등을 기대합니다. 다만 베어마켓 랠리를 기대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약세장 속에서의 강한 반등이죠. 기본적으로는 지금 약세장입니다. 약세장을 인정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나마 그 속에서의 랠리 상승을 좀 기대를 합니다. 코스피는 2630,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1% 강하게 오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좀 올라줘야 되는데 오히려 조금 힘이 좀 부족한 그런 모양새이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여행, 항공 좀 종목들이 상승 종목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종목 이야기, 전략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로 시장 공감 10 시작하겠습니다. 네, 양지수 모두 상승의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개수도 다수이고요. 다만 주력 종목들에서 오늘 시간이 갈수록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집중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과 특징주들 열어보면서 이야기 풀고 잠금 해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종목군들입니다. 반도체, 항공주, 그리고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부터 기판주까지 줄줄이 오늘 출발할 때 좀 분위기 좋게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여다보죠.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불을 켜고는 있습니다만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에서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주가 모처럼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상승 출발을 했다가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로 상승폭 지금 많이 줄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대에서 지금 1%대 상승에 그치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가까지 한번 체크하시고요. 항공주 보죠. 어제도 강했고요. 최근에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내려가고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기타 등등의 기대감이 맞물리고 있는 거죠. 한진칼 7.5% 상승, 아시아나항공 5% 정도의 상승이고요. 대한항공 역시나 3% 상승, 상승세 5거래 연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역시나 이쪽에서도 상승폭은 줄고 있네요. 자, 기판 쪽 종목들도 좀 볼까요? 오늘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종목이 좀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코리아 서키트 지금 3.7%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하락권에서 이 방향을 돌렸는데 스마트폰 기판 부분에서 계속 우려를 안고 있다가 반도체 기판 쪽에서 조금은 더 영업이익 기여도가 올라가고 있다,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한 거죠. 증권가에서 오늘 목표가 올리면서 영향받았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볼까요? 인터플렉스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한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입니다. 3.4% 상승이고 16,500원의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쪽 가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대주전자재료 등을 필두로 해서 오늘 소재주 좀 강한 듯 시작을 보였었는데요. 밤사이 미국에서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등의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좀 2차 전지 쪽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다만 단기 반등 정도로만 해석하자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일단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은 줄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외국인의 매수로 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원자력 관련 쪽에서는 두산중공업, 우리기술 등의 종목들 오늘 시세 내고 있는데 역시나 시간이 갈수록 탄력 떨어지곤 있네요. 일단 앞으로 원전 관련한 정책에 대해 기대하면서 두산중공업 영업이익이 크게 늘 것이다라는 이슈도 많았습니다. 추이 지켜보죠. TS 트릴리온과 JW 신학과 같은 일명 탈모 테마 종목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 장도 추가 상승을 나타냅니다. 이쪽에서는 상승 탄력 크게 꺾이지 않고 계속된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TS 트릴리온은 오늘 2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 질문 드릴까요, 대표님? 코리아 서키트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증권가에서 오늘 공격적인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두 회사를 같이 보게 됐을 때 인터플렉스의 또 대주주가 코리아 서킷이죠. 이런 관계를 봤었을 때 인터플렉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반등시 매도 관점. 그러니까 코리아 서킷은 그냥 보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특히 이번에 갤럭시 S22로 나오는 변화 쪽에서 인터플렉스가 들어가는 디지타이저라고 그러죠. 이렇게 펜으로 터치해서 쓸 때 나올 수 있는 PCB 쪽에 강점이 있었는데 갤럭시 S22 잘 팔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악재를 만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조사 기관도 갤럭시 S22 집계에 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잘 나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고민스러워지는 관점 쪽에서 그러면 노트를 대체할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 출하량이 좀 막힌다라고 하게 되면 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코리아 서킷도 약간 부담감 때문에 같이 내렸는데 하지만 이쪽은 저희가 알고 있는 반도체 기판 관련된 FC BGA 쪽에 강자의 3대장이죠. 3대장 중에 하나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좀 차별화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두 회사는 구분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전히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시간에 FCBGA 기판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좀 더 관심을 두고 계실지 궁금해지네요. 일단 오늘 코리아 서킷은 보유 의견 받아봤습니다. 다음은 두산중공업 얘기해 볼게요. 사실 2월 중순경부터 두산중공업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장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들고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다들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이거 이익 실현하시겠어요? 아니면 어차피 정책 뭐 탄력받아 간다면 더 간다라고 보십니까? 반은 팔 것 같습니다. 네, 반만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젠가요? 또 두산중공업 자율공시 난 거 보면 좀 특이한 게 나오죠. 스팸 과다 관여 종목 주의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얘기는 원자력 관련주 이번 정부 들어서 기대감이 높다 그러면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찌라시 이런 표현은 방송 용어로 안 적합하지만 네, 이런 쪽으로도 많이 거론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관심이 많게 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그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랄 가능성들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 너무 많이 오르는데 자세하게 두산중공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도 안 해놓고 그냥 매수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부담감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막상 이 신정부 들어서 기대감은 있는데 이게 현실화될 정도의 액션 플랜들이 같이 나와주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한 단계 레벨업은 됐는데 거기서 이제 좀 더 체크할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좀 비중을 줄여서 대응 보유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AS 짤막하게 하고 갈게요. 2월 28일에 말씀 주셨던 종목이에요. SFA. 2월 28일 당일에 한 37,000원대에서 마감이 됐고 오늘 한 39,000원대 움직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대표님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상승률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SFA 하지만 수익 구간이고 AS 어떻게 주십니까? AS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의 작은 수익이긴 하지만 지금 SFA가 추세는 전혀 무너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최근에 수급 동향도 나쁘지 않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신규 매수하기의 자리는 좀 눈치를 봐야 될 자리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 하지만 보유하셨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보유로 나가셔서 지난번에 목표가 43,000원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SFA를 바라볼 때 디스플레이 쪽이 아니라 강조드렸던 게 2차전지 관련주로도 봐야 된다. 로봇 관련주로도 봐야 된다라고 했던 다변화된 그 회사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주가에도 담길 가능성과 실적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은 높대. 흔들리면 계속 모아가는 건 나쁘지 않겠지만 지금은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의 보유자 분들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보이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눈에 띄는 흐름의 종목들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잔금 해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종목들을 챙겨와 주시는데 오늘은 EM텍이에요. 전자담배가 피워낸 새로운 성장.
어떤 얘기 해주실지 포인트 잡아봅니다. ODM 강점을 보유한 다양한 사업 부문. 다양한 사업 부문. 사실 이 종목 생각하면 이제는 정말 앞서 키워드도 있었습니다만 전자담배주 이렇게만 딱 떠올라서요. 네, 원래는 그 회사가 아닙니다. 원래는 다른 쪽을 잘했다가 맞아요. 지금 사업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계속 포인트는 여기를 맞추고 있는데 예전부터는 이쪽 부품 사업부, 제품 사업부 관련된 쪽에서 계속 어떤 이끌어 갔었었고 특히 스피커, 리시버, 특히 여기 모듈 관련된 쪽은 모터도 있죠. 전장용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도 있는데 이쪽은 지금 자동차 쪽의 출하량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당장 모멘텀은 없고요. 네. 이쪽에서 제품 사업부 중에서 스마트 보청기도 미국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겠죠. 전자담배 디바이스 네. 이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데 근데 EM텍을 바라보면서 딱 OEM, ODM 관련된 대표 주자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ODM에 더 강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OEM과 ODM의 차이가 그거죠. 단순하게 주문받은 거 생산만 한다. 이거는 기술력을 보여줄 리가 없습니다. 근데 ODM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쪽을 한번 개발해 보겠어라고 했었을 때 모든 걸 다 개발을 독자적으로 하고 이게 마음에 드십니까? 오케이 하게 되면 또 이어간다는 쪽에서 ODM의 강자란 쪽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두는 대표적인 부품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사업부 중에서 지금 좀 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전자담배 디바이스 부분인데 그것에서 OEM, ODM 중에 ODM 쪽에 조금은 더 가치를 두고 계신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이 종목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역시 전자담배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모멘텀이 등장을 걸까요? 많습니다. 네, 그 부품 관련된 쪽에서 이것저것 또 강점이 있다 보니까 네. 잘하고 있는데 먼저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히팅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 저 영업사원 같네요. KTNG 영업사원은 아니고요. 지금 보게 되면 보통 이런 전자담배가 나오는데 이 안에 뚜껑을 열게 되면은 이런 심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가열을 해서 일정하게 온도를 가지고 담배 흡연 동안 뭐 3분 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벌써 강점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KTNG 쪽에서 모델 들어가기 시작해서 여기서 나왔던 한 8개 ODM을 그대로 딱 KTNG 쪽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자담배 시장이 연평균 한 20% 이상 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뀌는 것처럼 전자담배의 테슬라로 불리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은 섹터고 거기다가 또 하나 KTNG뿐만 아니라 BAT라고 하는 근로 브랜드도 이제 수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계약이 비밀이긴 하지만 네. 꾸준히 나올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뇌파용 복합기란 거를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기라고 하는데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FDA 승인까지 받을 것이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기계 잘 만드는구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디지털 피부 건강 기기 요즘 오늘 보니까 또 뭐 대웅제약부터 뭐 제이시스 메디칼 주가 탄력 좋죠. 이미용 기기 쪽에서도 한 몫을 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국내 대기업 화장품 회사와 함께 관련된 쪽에서 페이셜 부스팅 스파 뭔가요 이거? 네,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근데 그만큼 피부에 대해서 이렇게 촉촉하게 뭐 만들어주는 이런 기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나왔었을 때 지금 이번에 키메스라고 있죠. 이제 피부 이미용 기기 박람회 쪽에서도 한번 잠깐 소개가 됐다고는 하는데 가보고 싶었지만 제가 가면 좀 이상할까봐. 근데 이런 쪽에서 피부 관련된 쪽까지도 영향을 끼치면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디바이스가 다양해졌을 때 강점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박근영 부장님도 그렇고요. 김민수 대표님도 그렇고 피부 미용 관련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저희 출연진 분들의 미모에 앞으로 기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모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모장이라서. 아닙니다. 네, 괜찮으십니다. 아직. 네, 넘어가시죠. 네. 세 번째 포인트 가보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기대감과 시가총액 한마디로 밸류가 적정 어느 정도일까 이 얘기가 될 텐데요. 지난해는 실적이 꽤나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평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 올해는 뭐 세금 이율 부분도 조금 나아질 거다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는데 실적 성장 추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화면만 보셔도 한눈에 볼 수 있겠죠.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기업들이 실적이 변하기 시작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가파른 매출 성장이 나와야 그 다음에 따라갈 수 있는 수익성이 나오겠죠. 네. 근데 먼저 작년 같은 경우 거의 지금 한 70%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매출에 대한 빠른 성장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변하는 게 영업이익 수익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이런 기조가 이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던 전자담배 하나만 본다고 하더라도 강한 강점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 지금 올해도 영업이익 한 580억대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총이 한 6천억이 안 되죠. 이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강한 수익성에 대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 그를 반영하는 성장을 반영하는 흐름들까지 나온다라고 되면 밸류를 좀 더 줘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지금 어느 정도 성과만 상반기에도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네. 제가 보기에는 한 1조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흐름들로 보시면서 여전히 성장은 뚜렷하다라는 쪽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표 라인을 좀 넉넉하게 잡아주실 건가요? 아니 일단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이 좀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수가는 뭐 지금 가격대 부근에서 뭐 큰 한 36,000원대 밑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 부근이 있는 한 45,000원대로 말씀드렸는데 실적 나오는 거 동향 봐서 더 올릴 수도 있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3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 라인에서 조금씩 내려올 때마다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 목표 주가 45,000원 이게 지나가는 가격이 될지 실적 나오고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잔금 해제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이 종목 이야기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인선 ENT, 반가운 삼재. 보통 삼재 하면 조금 나쁜 뉘앙스인데 여기서 제가 재건축, 재개발, 재활용입니다. 하나씩 포인트 열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수혜. 지금 뭐 증시 내에서 조금 탄력도 있다 하는 종목들은 다 요것과 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제부터는 약간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정책 나오고 액션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을 흐름들인데요. 네.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있는 거 부셔야 됩니다. 부신 거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폐기물들을 누가 하느냐라는 쪽에서 봤을 때 인선 ENT가 건설 폐기물에서 매출 비중이 65%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강점이 있고요. 매립 폐기물 쪽도 31%. 거의 뭐 폐기물 관련된 강자네요. 네, 그런 쪽에서 이어가는데 거기다 7개 종속회사까지 갖고 있어서 모두 다 이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 강점이 국내 유일에 쉽게 말씀드리면 저 건물 해체하고 다시 지을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해서 해체부터 운반해서 폐기까지 하는 이 일괄 처리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점이 높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최종 처리까지 이어진다라는 단계를 봤었을 땐 여전히 이런 일괄 처리에 대한 강점이 있는 회사의 흐름은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될 때는 계속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 볼 때는 이 각 업체가 맡고 있는 각 지역이 있어요. 주력 지역들. 그리고 매립 단가가 뭐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두 번째 포인트 그 내용 함께 체크를 해볼게요. 친환경 정책과 단가 상승. 단가 상승 요즘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보니까 올해부터도 지금 수도권의 건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네. 47% 올랐습니다. 올해만요? 네, 수직까 지금 보통 보면은 거의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네. 근데 보통 이런 매립지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아파트 뒤에 폐기물 매립지 있어. 아파트 가격 떨어지죠. 우리 지역에서는 안 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쟁이 그러니까 이런 매립지를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러면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쪽에서 계속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 폐기물 관련된 쪽에서는 계속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라는 쪽도 이걸 어려운 말로 님비 현상, 네, 냄비 아니고요.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올해 말 같은 경우는 자회사 중에서 영흥산업환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쪽에서 소각로를 증설합니다. 그러면 또 캐파가 2배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계속 여러 가지 보강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녹록지는 않는 환경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따라서도 계속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선 ENT에 대해서 이야기 풀어나가고 있고요. 끝으로는 어찌 보면 앞으로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사실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신사업을 하느냐가 요즘에 뭐 기존의 산업
강자들이 계속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 업체도 역시나 함께 하는 것 같아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이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은 준비 상황이지만 잘할 수 있겠다고 보여지는 게 이 회사의 자회사 중에 인선모터스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자동차를 폐차한다라고 하게 되면 폐차와 관련돼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네. 연간 3만 대 정도 처리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한 500여 곳 중에서 과연 톱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쪽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전기차도 이제 못 쓰게 되거나 아니면 뭐 사고가 난다든가 뭐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피해 어떤 재활용을 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그와 관련된 사업을 준비를 벌써 2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거의 가시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함께 그러니까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재활용도 가능하고 또 리사이클링도 가능한데 근데 거기서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들이 그동안에 니켈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 10,000원으로 뛰었다. 맞네요. 지금 여기서 추출해서 재활용하게 되면 이거 거의 수익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앞으로의 2차 전지에 또 다르게 떠오르는 섹터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를 하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인선 ENT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항상 조금 올라가다가도 120선 맞고 떨어지고 이걸 좀 반복했어요. 그리고 작년 4월 이후 뭐 뚜렷하게 급등을 거듭하는 상황 안 나왔고요. 작년 4월 달이 고점이었네요. 네, 거기서부터 꾸준하게 하락했던 이유는 실적이 좀 정체가 됐다, 작년에. 네. 아무래도 지금 약간 건설 폐기물이다 보니까 좀 재건축 재개발이 좀 활성화돼야 됐을 텐데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가는 건 가장 큰 호재죠. 그래서 실적이 변할 시기가 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이어질 수 있는 변화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다음 흐름들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11,000원대 초반 정도쯤에서 대응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직전 4월 달의 고점은 올해 실적만 보강된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0원대 정도 목표가를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0,0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손절가는 다소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신 것 같아요. 10,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 라인은 4월의 고점 그 자리 15,000원 한번 노려보자 의견 주셨어요. 인선 ENT 끝으로 함께했습니다. 잔금 해제 다시 보기 가능한 거 아시죠? 꼭 한 번 더 체크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